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지리 8강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요 냉한대 기후는 같이 세트로 묶여져서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하고 한대 기후 요거를 각각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냉한대 기후의 특징 그리고 종류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냉한대 기후 하나씩 볼 거예요. 냉대 기후의 특징부터 봅시다. 자, 냉대 기후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D기후라고 부릅니다. 냉대기후의 특징이 제일 길어요. 자, 볼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냉대기후는 최소 연교차가 얼마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도에서 10도 사이에 있으니까 13도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대기후는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냉대기후의 특징 두 번째, 남반구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반구에만 있어요. 그 이유는 남반구에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위도대에 남반구에 옮겨야겠네.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위도대에 대륙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냉대기후는 냉대 수분기후든 냉대 겨울건조기후든 간에 식생은 유사합니다. 냉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데요. 자, 요거는 표시해 둘게요. 냉대 침엽수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냉대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침엽수림 지대를 일반화시켜서 타이가라고 불러요. 이 지역은 춥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고 척박한 회백색 토가 나타납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고 척박한 토양이 만들어져요. 이 토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한국지리 할 때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포드졸이라고 불러요. 자, 냉대기후의 특징은 이렇게 하고 냉대기후의 유형을 비교해 봅시다. 자, 냉대기후는 크게 두 개 기후로 나뉘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예를 봤더니 1월하고 7월에 동그라미를 치고 살펴보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으로 나타나는 냉대기후네요. 냉대기후. 그런데 강수의 특징을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거 보이죠? 그래서 DW 냉대 겨울건조기후입니다. 자, 이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 대체로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인데요. 이 기후의 특징은 핵심은 요거예요. 바로 연교차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가 냉대기후 중에서도 DW 냉대 겨울건조기후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1월하고 7월에 동그라미를 치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냉대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고른 편인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얘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고른 DF기후, 즉 냉대 수분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후는 대체로 강수량이 고른 편이고 동유럽이나 시베리아 근처에 있고요. 캐나다 일대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이 자료를 통해서 냉대기후의 분포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냉대기후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냉대 수분기후와 냉대 겨울건조기후로 나뉩니다. 자, 냉대 수분기후는 대체로 어디에 분포하냐 하면 이쪽에 많이 분포하죠. 그 러시아의 서쪽 그리고 여기 캐나다 일대에 냉대 수분기후가 나타나고 냉대 겨울건조기후는 이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냉대 수분기후와 냉대 겨울건조기후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냉대기후는 연교차가 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뭐더라? 바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다음 한대기후로 가겠습니다. 자, 한대기후 하면 추운 기후잖아요. 자, 한대기후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알파벳 E기후라고 불러요. 자, 한대기후의 특징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가 안 됩니다.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추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무수목 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 무수목 기후 두 개 배웠는데. 자, 무수목 기후 두 가지는 각각 어떻게 나뉩니까? 한대기후는 무수목 기후예요. 왜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너무 추워서. 추워. 그리고
건조기후도 무수목기후였죠. 얘는 왜 나무가 자라기 어렵니? 비가 강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강수 적응. 자, 그리고 한대기후는 대체로 고위도, 위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백야 현상이나 극야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자, 백야는 뭐고 극야는 뭘까? 자, 백야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름철에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극야 현상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밤새도록 해가 비추고 겨울철에는 밤새도록 해가 비치지 않는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자, 한대기후의 유형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요 기온 강수 그래프를 보니까 1월 7월 동그라미를 치고 봤더니 강수량이 되게 적은 거 확인이 되긴 하는데 기온이 되게 들쭉날쭉하죠. 자, 요거를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대기후에서 특히 얘는 0도에다가 선을 그어보면 알아요. 자, 0도에 선을 그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도씨를 빼꼼 넘는 0도씨를 이렇게 빼꼼 넘는 요 구간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툰드라 기후의 특징입니다. ET 기후 툰드라예요. 툰드라 기후의 매력은 요겁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0에서 10도씨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여름철에는 잠깐 동안 녹아요. 짧은 여름. 요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가 툰드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류나 이끼 같은 식생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 식생을 누가 먹게? 바로 순록이 먹게 되고 사람들은 이 순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순록. 자, 툰드라 기후의 특징은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에요.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과 여름철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활동층, 요 두 가지 토양층이 나타납니다. 분포하는 지역은 북극해 주변과 일부 고산 지역에 나타나요. 자, 지도상으로 툰드라 기후 지역의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가 어디에 주로 분포하는지 한번 보세요. 툰드라 기후. 바로 북극해 연안, 여기 북극해 해안가를 따라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요렇게. 그리고 이 그린란드의 해안가 지역도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곳곳에 이 높은 산지들이 있는 고산 지역에도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대기후 유형 두 번째. 보니까 얘는 뭐 1월 7월 동그라미 치고 봤더니 7월달이 기온이 더 낮네. 그럼 남반구겠구나 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을 떠나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 즉 0도씨를 넘는 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인 바로 EF 빙설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당연히 0도 미만이니까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살기에 어렵겠죠. 연구를 목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애초에 거주가 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분포하느냐 하면 그린란드 내륙과 남극 대륙 일대예요. 자,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남극 지역하고 그린란드의 내륙 지역. 여기가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빙하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빙하 지형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드는 지형을 얘기하는 걸까? 바로 빙하가 만드는 지형이에요. 빙하는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아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 하천이던 바람이던 파랑이던 아무리 강력해도 빙하가 짱짱맨이에요. 빙하는 중력 방향으로 천천히 흐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잉마웨이를 하면서 지표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모조리 끌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만드는 지형을 크게 두 가지, 침식 지형하고 퇴적 지형으로 분류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우선 빙하 지형의 분포를 확인합시다. 자, 빙하 지형은요, 어디에 분포하느냐 하면 신생대 제4기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에 나타납니다. 빙하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빙하 지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극지방 주변의 고위도 지역,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에서 빙하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빙하 지형은 무조건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에서만 볼 수 있을까? 빙하 지형은 무조건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있냐면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는 요 과거 빙하의 확장 범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 일대에만 있어 보이지만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 요 지역에서도 빙하 지형들이 관측됩니다. 자, 빙하가 어디까지 덮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니까 캐나다 일대 과거에 다 빙하로 덮여 있었대. 아이슬란드 쪽도 마찬가지고 북극해 러시아 일대랑 핀란드, 폴란드 이쪽 일대. 그래서 과거의 빙하가 엄청나게 넓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둘리 만화 세대 차이가 나나? 둘리 만화에 보면 그 빙하가 이렇게 지구를 덮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빙기 때 지구를 덮지는 않았어요.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도상의 요 위도대까지 빙하가 덮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적도 지역은 빙하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빙하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을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빙하 침식 지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빙식곡, 권곡, 홀은, 현곡, 빙하호, 피오르. 얘네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우선 빙하 지형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까 그림에 빙하가 없네요. 이거는 빙하가 없을 때 식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서 하천이 V자 모양의 골짜기를 만들면서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V자 모양을 만들면서 하천이 흐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빙하로 덮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지역을 빙하가 이렇게 메운 거 보이시죠? 빙하가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 빙하가 이미 흐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침식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빙하가 없을 땐 이런 모양이었다가 빙하로 덮였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고 빙하가 후퇴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지형이 남는 거죠. 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골짜기가 엄청 넓어졌죠. 옛날에 V자 모양이었다면 이제는 U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U자곡입니다. 혹은 빙식곡이라고 불러요. 빙하가 침식한 거죠. 자, 이 외에도 뭐 호른이라든지 하는 각종 지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빙하 지형의 첫 번째인 빙식곡입니다. 빙식곡. 빙신이 아니라 빙식이에요. 동식이가 아니라 빙식이. 자, 빙식곡은 같은 말로 U자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보면 요 모양이 완전 U자 모양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곡빙하가 이동하면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여기 높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지형을 권곡이라고 부릅니다. 뭐 카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곡빙하로 인해서 산 정상부에 형성된 반원 모양의 와지를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빙하가 여기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죠. 이 빙하가. 그런데 이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침식을 하게 되고 남아서 움푹 파여있는 반원 모양의 와지가 이 권곡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권곡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빙하호 혹은 권곡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빙하 침식 지형 세 번째는 요 산봉우리입니다. 뾰족한 산봉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빙하 침식 지형의 특징인데요. 지형의 이름은 혼 혹은 호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호른은 빙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뾰족한 산봉우리인데요. 영화에도 등장하는 요거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이 토블론이라고 하는 초콜릿도 스위스의 초콜릿인데 알프스에 있는 마테호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래요. 그래서 빙하 침식 지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현곡으로 갑시다. 자, 요 지형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지형이에요. 현곡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류빙하의 빙식곡이 본류빙하의 빙식곡에 걸려있는 골짜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과거 하천이 흐르면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빙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류 빙하가 있고 지류 빙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빙하가 더 힘이 세고 클까? 본류의 빙하가 걸려 있는 거 하고 지류의 빙하가 걸려 있는 거 하고 누가 더 침식력이 클까요? 바로 본류 빙하가 침식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에 빙하가 이 아랫부분을 움푹하게 덮으면서 흐르고 상대적으로 애기빙하, 요 지류빙하가 이렇게 걸려서 흐르는 것인데 당연히 침식력의 차이가 있겠죠. 본류빙하가 더 깊은 U자국을 만들 것이고 지류빙하는 상대적으로 얕은 U자국을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형을 현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여기가 아마 과거 본류빙하가 흘렀던 U자국이라면 얘는 지류빙하가 흐르던 지역이 되겠죠. 높이 차이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곳에 뭐가 잘 발달할까? 여기 보이시면 폭포 보이시죠? 폭포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침식력의 차이 때문이죠. 자, 다음에 빙하 침식 지형 5번째는 빙하호입니다. 빙하호 같은 경우는 사실 침식 지형이랑 퇴적 지형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되게 애매한데 우선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빙하호를 봅시다. 자, 빙하가 후퇴하고 있어요. 빙하가 슬슬슬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럼 그때 분리된 얼음덩어리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요 아이가 이 땅을 침식하면서 쌓이고 이 지역에 쌓이게 됐다가 이 빙하가 녹은 물과 빗물이 고이면 요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빙하호가 되겠죠. 단순하죠.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파여있는 곳에 융빙수가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 이것이 빙하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빙하호가 나타나는 곳은 여기인데요. 여기 오대호라고 부르는 미국에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빙하호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혹시 이 나라 모양을 보고 어떤 나라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이 나라는 핀란드예요. 자, 핀란드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19만 개의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수호미라고 부른대요. 수호미. 이 수호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미는 땅을 의미하고 오미는 호수를 의미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호수가 많은 땅.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호수의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래요. 그 호수를 다 무슨 호예요? 빙하호라고 부르는 거죠. 보면 여기 빙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19만 개래. 헐, 엄청나게 많죠. 핀란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빙하 침식 지형 계속 가고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 피오르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자, 얘는 침식 지형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골짜기에 얼음이 껴있죠. 빙하가 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빙하가 껴있다. 이 빙하가 녹아서 두 번째 그림이 됐어요. 뭐가 만들어졌니? 빙하가 없어지고 나서 빙식곡이 만들어지죠. U자곡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기에 물이 고여서 바닷물이 침수됐죠. 그래서 요 일대가 깊고 넓은 현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피오르라고 하는 지형은 빙식곡이 만들어진 이후에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U자곡이 침수돼서 만들어진 현만입니다. 피오르는 빙식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거기에 물이 들어차서 만들어진 현만을 얘기해요. 피오르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이건 적어둘게요.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입니다. 오늘날 어떤 지역들에서 이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우선 이 지도상으로 분포를 보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해안이거든요. 여기 보면 곳곳에 피오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송네 피오르가 사실 제일 유명한데 이 좁고 긴 현만에 피오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래요. 와,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오르는 대단한 관광 지역이에요.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신혼여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다녀오세요.
자, 피오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노르웨이의 서부 해안에 있고요. 두 번째는 칠레의 남부 해안가에 있고요. 세 번째는 뉴질랜드의 남섬, 그리고 네 번째는 캐나다의 북서부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피오르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피오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빙하 침식 지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 뾰족한 산봉우리를 뭐라고 하더라? 호른이라고 부르고요. 뾰족한 산봉우리, 호른. 그리고 여기 반원 모양의 움푹 파인 와지를 뭐라고 해요? 권곡. 그리고 여기 깊게 만들어진 U자 모양의 골짜기를 U자곡. 그리고 지류빙하와 본류빙하의 침식력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곡을 현곡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U자곡의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차게 된다면 우린 이 지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피오르라고 부르는 것이죠. 피오르의 핵심은 뭐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다. 자, 이제 빙하 퇴적 지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빙하는 물질들을 막 미친 듯이 깎으면서 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물질들을 후퇴하면서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빙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자, 밑줄을 쳐드릴게요. 빙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빙하가 쌓아놓은 물질들이 남아서 나타나는 지형을 빙하 퇴적 지형, 줄여서 빙퇴적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빙퇴적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형은요. 모레인이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이름이 좀 낯설어요. 모레인 말고 요걸 먼저 하자. 빙력토평원입니다. 자, 빙력토평원이라는 건 빙하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원을 얘기합니다. 빙하는 물질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몸에 붙이고 가기 때문에 자갈, 모래, 점토 등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질이 부족하여 토양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둡시다. 자갈, 모래나 점토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들이 분급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분급이 불량하다. 사이즈별로 제대로 나눠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빙퇴적 지형들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모레인입니다. 낯선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만 이 이미지랑 같이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빙하가 이렇게 전진해서 물질들을 이렇게 끝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빙하가 슬슬슬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언덕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빙하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등이 퇴적된 지형이에요. 물질의 분급 당연히 불량하겠죠. 이 모레인의 특징은 뭐냐면 빙하 말단부의 증거입니다. 과거 빙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레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빙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빙하가 여기에다가 모레인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드는 거죠. 빙하가 어디까지 전진하고 후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지형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뭐같이 보이십니까? 약간 숟가락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빙하 퇴적 지형 세 번째는 드럼린이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자, 드럼린이라고 하는 지형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빙하가 과거에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의는 빙하 운반 물질이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고요. 당연히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물질이 한꺼번에 쌓여있기 때문에 분급이 불량한 게 특징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여기 과거 빙하가 어디까지 확장됐는지 나타낸 거죠. 과거 빙하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요 지역에 갔더니 하늘에서 봤더니 요런 지형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지형들 다 뭐겠습니까? 바로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의 이름이 뭐였지? 드럼린이 되겠죠. 자, 이제 빙하 퇴적 지형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빙하 하단부에 있었던 융빙수가 운반하던 물질들을 쌓아서 만든 제방 모양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제방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에스커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빙하가 쌓아놓은 물질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제방 모양으로 쌓여있는 지형이죠. 자, 이 에스커의 재밌는 특징은요. 다른 빙하 퇴적 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에요. 빙하가 만든 지형들은 분급이 불량하지만 얘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빙하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야? 바로 융빙수, 물이 만든 거잖아요. 융빙수. 그래서 하천, 물이 만든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급이 양호합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빙하 퇴적 지형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빙하 퇴적 지형의 5번째는 빙하호예요. 선생님, 빙하호는 아까 침식 지형 아니었어요? 빙하가 침식한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된다면서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빙하호는 빙하 퇴적에 의해서도 만들어져요. 자, 내용을 봅시다. 빙하가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이 여기에 빙퇴석, 모레인을 만들어요. 모레인. 그러면 융빙수가 흐르다가 빙퇴석에 막혀가지고 물이 고이면 빙하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빙하호는 침식 지형이기도 하고 동시에 퇴적 지형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설명을 빼먹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추가해 둡시다. 우리가 공부했던 모레인이라고 하는 지형은 같은 말로 빙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빙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애들이란 뜻이죠. 자, 요렇게 했더니 우리 빙하 퇴적 지형들을 한 번에 또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후퇴하는 빙하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자, 빙하가 과거에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알 수 있냐 하면 아마 여기까지 성장했을 수 있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더 갔을 수도 있죠. 자, 빙하가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빙퇴석, 즉 모레인을 통해서 과거 빙하가 어디까지 확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지형 보이시죠? 요 지형이 뭐예요? 바로 빙퇴석입니다. 모레인. 자, 다음에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는 지형들도 있더라. 얘는 뭐예요? 숟가락 모양의 땅, 드럼린이 되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은 물질들이 이렇게 융빙수에 의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제방 모양의 땅을 에스커라고 부르고, 빙퇴석, 에스커, 드럼린 이런 지형들을 볼 수 있는 평원 일대를 빙력토평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기후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기후 구분까지 했고요. 그리고 빙하 지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후 구분 우리가 냉대 기후하고 한대 기후를 정리를 각각 했거든요. 냉대 기후는 무슨 기후랑 무슨 기후가 있더라? 냉대 수분 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고, 한대 기후는 투운드라 기후랑 빙설 기후로 나뉩니다. 빙하 지형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빙하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 깎아서 만든 침식 지형과 빙하가 물질들을 퇴적시켜서 만든 퇴적 지형, 이렇게 각각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빠른 듯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